오늘 아침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대기는 계속 메말라 가고 있는데요.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져 주 후반엔 온화한 겨울 날씨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춥습니다. 현재 부산은 영하 0.2도, 체감온도는 영하 2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츰 풀려서 주말에는 날이 비교적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계속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부산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부산과 울산, 양산을 비롯한 일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륙으로는 기온이 뚝 떨어져 어제보다 더 추운데요. 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8도, 창원은 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춥겠고요. 주 후반에는 날이 온화해지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때 부산의 주력 산업이었고 현재 재도약하고 있는 부산 신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아직 무시 못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세계 유명 아웃도어 신발 브랜드들의 본사가 위치한 미국 콜로라도주의 대학생들이 신발 디자인을 배우겠다며 부산을 찾았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할리우드 유명 영화 캐릭터를 신발 디자인에 응용하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강생들은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는 미국 덴버 주립대와 동아대 산업 디자인학과 학생들입니다. It's interesting combining very detailed textile work with injection molding and different types of soles. There's such a variety of materials to work from these days, so seeing the way that these shoes companies are actually implementing these things, I think will be useful for me in the future. 수업은 디자인 실습뿐 아니라 부산의 유망 신발 기업, 첨단 신발 융합 허브센터 제조라인 방문 등 닷새간의 일정으로 짜여졌습니다. 덴버 주립대가 위치한 미 콜로라도주는 세계 유명 아웃도어, 신발 브랜드들의 본사가 위치해 관련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으로 재미교포 출신의 대학 학과장이 학생 현장 교육의 최적지로 부산을 선택한 겁니다. 특히 신발 같은 경우는 한국이 확실히 뛰어나 있는 게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한국 제품 나왔다는 거. 그리고 콜로라도에 있는 많은 신발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가방, 아웃도어 관련 업체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항상 한국, 특히 부산에 있는 업체들하고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미국 대학과 이번 교육을 공동 주관한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는 미국 학생들의 짧은 방문이 장기적으로는 부산 신발 산업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견학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또 받아서 향후에 신발 디자이너로서 성장하게 되면은 부산 신발 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현황을 또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바이어로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신발 산업을 배우겠다며 부산을 찾은 미국 대학생들. 신발산업진흥센터는 미국 외에도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의 대학과 관련 업계에서도 부산의 신발 산업을 배우겠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시가 올해도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급성장하고 있는 부산 지역 스타트업들이 점차 주목받고 있는데요. 신생 기업들이 기업 가치 1조 원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투자와 인력 수급 등 후속 지원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해 일자리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 류재민 기자입니다. 5년 전 창업에 성공한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업체 리테일영입니다. 농산물 시장에서 그날 경매한 신선한 식자재를 식당에서 직접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푸드팡 앱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명으로 시작한 이 업체는 지금 규모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계해서 사업화까지 지원 사업은 아닌데 사업화까지 해서 부산시 각 부처를 연결해서 그 부처에서 이 과제를 실제로 상용할 수 있도록 연결도 해주시고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인테리어 디자인과 설계를 콘셉트로 하는 이 업체는
지난해 1인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6천만 원 수준이던 매출이 1년 사이 11억 원, 20배가량 급성장했습니다. 재무, 회계, 그리고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대표들이 굉장히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영 지원에 대한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부산의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44.6%로 서울과 인천에 이어 7개 대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부산에서 만 39세 이하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1,013개가 창업해 청년 고용률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전국에서 처음 센텀시티와 서면 문현, 대연 용당 등 6곳에 창업 촉진 지구를 만들어 투자자와 창업 기업을 유치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청년 창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창업 지원 주택 건립과 부산 국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청년 창업을 위한 다양한 기회들이 열려 있어 청년 창업 생태계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캐피탈 통해서 한 10억 내외 정도의 투자를 받는다면 이제는 50억, 100억 정도의 투자가 있어야 창업 기업이 우리 부산에도 소위 말하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하지만 매달 평균 150곳의 청년 스타트업이 폐업하고 있는 점은 우려되는 상황. 창업 유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고용 창출의 선순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스텝이에요. 사실 부산광역시에서 유니콘이 아직까지 탄생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투자 유치 부분이 안 돼서거든요.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후퇴했다는 우려의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출입기자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에 대해 총선을 거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4.15 총선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인데 수도권표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면 정부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개방형 직위 공모를 놓고 부산시가 인물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처음 개방직으로 전환한 여성가족국장직의 임용시험을 다시 치를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서류를 접수했지만 응시자가 1명에 그쳐 인사위원회 절차에 따라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공모도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재공고 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해운대 LCT 앞 이른바 알박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지역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소식이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LCT 앞 보행로에 A건설사가 펜스를 치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새보수당 하태경 의원은 A사의 과거 토지 매수와 매각 자료 등을 검토해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과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문은 A사가 과거 센터시티에서도 땅 장사로 수백억 원대 차익을 낸 사실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 갈등을 풀기 위한 시민사회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민회의를 구성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지역상공계, 시민단체 등이 다 함께 해법을 고민하자는 구상인데요.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는 시민운동에 의해 살아난 르노 삼성차가 최근 파업과 분쟁이 끊이지 않아서 부산 시민이 다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또 이들의 갈등으로 이 지역 중소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면서 부산 경제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도시균형 발전 기본계획을 보면 10년간 25조 원을 투입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민간 자본으로 조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투자 유치 못하면 이 계획 물거품이라는 건데 지역 양극화, 경제 양극화 같은 불균형 해소가 민간 자본에 달렸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고시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은 부산을 6개 권역으로 쪼개 경제와 문화, 생활 여건 등에 걸쳐 불균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동서 불균형 정도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
특히 소득 불균형 정도가 심했습니다. 해운대구의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세대수 비율은 동구의 5배가 넘었고 반대로 동구의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세대수 비율은 해운대구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1인당 병상수와 공연시설 등 생활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10년 장기 계획을 143개 사업으로 정리한 게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입니다. 전체 예산 24조 5,90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20%가량이 SOC, 도시기반 사업입니다. SOC 사업을 도시균형발전 사업의 중점 사업으로 갖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이 서부산과 동부산의 접근성 또 원도심의 쇠퇴의 원인이 이제 이런 단절에서 왔었기 때문에 25조 원에 육박하는 전체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인데 부산시는 SOC 사업의 88%,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민간 자본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자본 없이는 애써 마련한 이 장기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프라에 대해서는 재정 사업으로 하면서 이제 민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적게 주는 방식의 협상을 통해서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민간 자본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부산시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원이 없다 보니까는 계약할 때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계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이익이 보장되었었지만은 계약에 따라 가지고 뭐 10년 더, 20년 더 이제 그러한 통행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투입될 시 자체 예산은 5,700억 원입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내전으로 폐허가 된 남수단에서 교육과 의료봉사의 일생을 바친 고 이태석 신부의 기념관이 선종 10주기인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 가족과 기념식 참석자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의 정신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2001년 12월 아프리카 남수단 톤지에 선교 사제로 부임한 고 이태석 신부. 오랜 내전으로 폐허가 된 지역은 이미 희망을 잃은 비극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의과대를 졸업하고 종교인이 된 이 신부는 병원을 세우고 하루 300명씩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치료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총과 칼 대신 악기 다루는 법을 알려줬던 이 신부. 2010년 48살의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도 톤지를 걱정했습니다. 그가 남긴 나눔의 정신이 그가 살아온 부산 생가 앞에 세워진 기념관에 담겼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생전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들이 전시됐고 봉사 당시 쓰였던 의복, 청진기 등 유품 60여 점이 놓여 있습니다. 도서백지가 한국에도 많은데 왜 거기 가느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희생을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동생도 참 마음이 행복했을 겁니다. 건물 1층에 들어선 카페는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년들의 무료 급식,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는 장소로 쓰입니다. 청소년 영화제, 음악회 등을 열고 섬김과 기쁨, 나눔의 가치를 널리 뿌리는 출발점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곳을 시작해서 가깝게는 부산, 그다음 전국, 전 세계에 이태석 신부님의 참 사랑의 정신이 널리 퍼지는 곳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념관 앞에 자리했던 이태석 신부 생가가 2014년 10월 복원된 데 이어 3년 전 생가 앞에는 지역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수공예 품점이 세워졌습니다. 올해 7월에는 기념관 주변에 이른바 톤즈 문화공원도 조성돼 이태석 신부의 정신이 곳곳에 담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르노 삼성차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르노차 노사 당사자는 물론 부산시와 관련 업계,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민연대를 구성해 함께 고민해가자는 제안까지 내놨습니다. 지난 한 주 지역 경제계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경제메모 정세민 기자입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르노 삼성차 파업 사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파업, 사측은 직장 부분 폐쇄로 맞불을 놓으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부산이 키워온 기업이니 부산시도 노사 갈등을 회피 말라며
시청 앞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 경제 살리기 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시도 때도 없는 르노차 노사의 갈등과 파업 뉴스가 부산 시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노사 당사자는 물론 부산시와 의회, 부산상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르노 삼성차 발전 부산시민회의를 구성해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출시 직전까지 논란을 빚었던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출시 열흘 만에 가입자 2만 2천여 명, 충전 금액 23억 원을 돌파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시 이전 일부 소상공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부산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사용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해 가입자 수를 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동백전의 확산을 위해서는 교통카드처럼 언제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한 편의성 확보,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더라도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 한 달여 만에 부산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히 해운대와 수영, 동래구의 아파트 매매는 12.16 조치 이전과 이후 한 달 동안의 거래량이 8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부 지역 중심으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공포의 내리막길이라고 불리는 부산 백양터널 인근 신모라 교차로, 이곳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대형 레미콘이 교각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신모라 교차로입니다. 오른쪽 경사로 이쪽에서 거대한 레미콘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내려옵니다. 도로를 지나는 차 사이로 아슬아슬 지나더니 곧이어 쾅하는 소리가 납니다. 레미콘이 교각을 들이받았고 운전을 하던 62살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가까스로 사고를 면한 한 목격자는 레미콘 운전자 A씨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 교각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자신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핸들이 살짝 꺾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안 받게 하시려고. 저도 급브레이크 밟는 찰나 5분도 저 이제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이제 크락션을 올리셨어요. 그분도. 경찰은 내리막길을 달리던 레미콘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가수와 함께 정밀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브레이크 등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상태고, 차가 내려오면서 뭐 속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속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그런 내용이었고 그대로 쭉 내려와서 교각을 쿵 받아요. 부산 백양터널에서 신모라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1km 정도의 구간은 공포의 내리막길로 불립니다. 경사도 17%의 급경사 내리막길이다 보니 지난 5년 동안 2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만 8번입니다. 때문에 긴급 제동시설과 충격 흡수대 등이 설치됐지만 보다 근본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사상경찰서는 10만 원권 수표 수백 장을 위조하고 이 중 일부를 사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사상구의 한 주택에서 컬러 복합기로 10만 원권 위조 수표 240장을 만든 뒤 편의점에서 위조 수표 석 장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자 핸드볼 부산시설공단이 이번 주 부산에서 홈경기를 가집니다. 오는 18일 부산 기장군 기장체육관에서 열릴 2019-2020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여자부 1라운드에서 부산시설공단과 경남개발공사가 서로 맞붙게 됩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과 통합 우승을 거둔 부산시설공단은 이번 시즌 3승 1무 2패로 8개 팀 중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번 홈경기를 맞아 선수단 친필 사인볼과 기념품 등 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4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가 오는 17일까지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부산 지역 대학생과 청년 등 2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강좌에는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청년 리더십에 대한 특강을 진행합니다.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두세 차례씩 전국을 돌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가 부정경마 지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선 가운데 노동조합은 마사회를 향해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2일 전국의 경마 기수들에게 오늘부터 2주간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며 승부 조작에 가담했거나 공정 경마를 해친 자들은 자진 신고하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한국마사회는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할 자격이 없다며 공정성 위반의 몸통인 마사회가 모든 구성원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자 196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별 위반 행위로는 소방공사업법 위반자가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자 53명,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자가 32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위반자도 13명이나 됐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특히 구급대원 폭행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민감사관 1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 뒤 2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오는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년간입니다. 교육행정과 법률 등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시민감사관은 종합감사와 고충 민원, 비위 등의 고발사안, 학교 폭력 등을 조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춥습니다. 현재 부산은 영하 0.2도, 체감온도는 영하 2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츰 풀려서 주말에는 날이 비교적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계속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부산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부산과 울산, 양산을 비롯한 일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륙으로는 기온이 뚝 떨어져 어제보다 더 추운데요. 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8도, 창원은 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춥겠고요. 주 후반에는 날이 온화해지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